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주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열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아 2588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죽소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리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스톤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소설 괭이부리마을 아이들의 배경이 된 곳, 인천 동구의 달동네 괭이부리마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 잠수함을 만들었던 인부들하고 또 6.25 전쟁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괭이부리마을 한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을 위한 생활체험관을 만들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삶과 가난을 돈을 내도 구경해도 되는 겁니까? 소설 괭이부리마을 아이들의 저자 김중미 작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괭이부리마을 어떻게 우리 김 작가님하고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마을입니까? 제가 거기에 1987년에 들어갔고 여기에 그리고 88년부터 거기서 기차길역 공부방을 하게 됐고요. 공부방이요? 네, 기차길역 공부방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이 아주 많은 곳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좁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셔서 공부방이 필요했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고 후배들도 똑같이 자원교사로 왔다가 거기 정착해서 함께 공부방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그 80년대의 야학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야학의 대상은 노동자들이 대상이었지만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초중고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한 거죠. 입시 지도까지도 하고 계속 생활 같이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여기 87년에 이제 공부방 그러니까 일종의 빈민운동을 하러 여기 들어가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가 개발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가 그 전 구청장 때부터 이제 원도심들 시장께서도 그랬고 원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원주민 정착 100% 정착을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했었고요. 지금 마무리된 상태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과 관이 하는 민관 협동으로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뭐 저희들이 막상 협체에 들어갔을 때는 들러리여서 나왔고 어쨌든 지금 임대주택은 완성이 된 상태고 여기에 180여억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임대주택 외에는 사실은 주민들 생활 개선이 된 것이 없는 거죠. 여전히 임대주택 건너편이나 뭐 저희 공방이 있는 곳 주변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 그대로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시설들을 해놨는데 그 시설들은 실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게 되진 않고 거의 문 닫혀 있다가 이번에도 이런 곱방이라는 사랑방이라고 했던 곳이 이렇게 옛생활 체험관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죠. 거의 문이 닫혀 있던 공간이 어느 날 외부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일생활체험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그분들의 삶 자체 아니겠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근데 그것을 일종의 관광 상품화를 해서 예? 네. 일생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험을 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빈 집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나 빈민 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크니까 이걸 옛생활 체험관이라는 말로 슬쩍 바꾼 거죠. 그 빈민 체험관, 네. 빈곤을 체험해야 될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실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예. 뭐 이렇게 일단은 빈민 체험장 반대는 했고. 일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건 저도 반대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얼렁뚱땅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주민들도 몰랐고 저희들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그 동구에 배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마을 공동체나 문화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 구청 담당자가 어느 날 거기 가서 뭐 옛날 시계나 생활용품들을 혹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만석동에다 옛생활체험관을 만들 건데 거기에 들어갈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추진이 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만석신문에 알렸고 그리고 이걸 이제 주민들한테 알리러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너무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주민들 동의도 없이 우리를 원숭이로 만들겠다는 거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슈화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동구청에서 변명하듯 말하는 게 주민협의체에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협의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정은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안 해놓고 주민협의체에서는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주민협의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나중에 듣고 오히려 이기 마지막 주민협의체 모임에서 동구청 직원들한테 물은 거죠.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근데 거기서 오히려 대답도 안 하고 얼버무린 거죠. 그래 놓고선 뭐 방송 인터뷰나 언론에다가는 우리는 주민들한테 공고는 안 했지만 협의체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동구청 측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조례안을 보면 주민에 관한 건 전혀 없어요. 옛생활 모습에 대한 자녀의 학습 효과, 뭐 유년 시절에 대한 부모님들의 추억 체험. 근데 실제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마을 주민에 대한. 저희가 동구청 측의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랑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동네를 둘러보는 관광객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곳이라 곳곳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옛날 판자촌의 모습들이 곳곳에 남아있으니까 사진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그것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시는데 어린이날 그래서 저희 kum방 아이들하고 오히려 어린이날 행사하러 외부에 나갔다 왔는데 주민들한테 저희도 들은 거죠. 어린이날 관광버스 4대가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동네 골목을 이제 다니면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한테 너희들도 공부 못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고 관광객들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kum방에 오는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참
글쎄 뭐 그 얘기를 진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다면 참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죠.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뭐야 아까 얘기했던 뭐 일생활 체험관인가 뭔가 하는 거는 그 언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동구의회에 조례안이 넘어가 있고 오늘 심의를 합니다. 오늘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데 통과되든 안 되든 동구청에서는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업에 애착을 갖고 계신 모양이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치적으로 삼는 거죠. 실제 이게 마을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바로 그 점인데요.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이 경제적 도움이라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사실은 본인의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문제. 그래서 광역으로 보면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이건 인권 문제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저쪽에서 이제 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런 말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1박에 10,000원입니다. 1박에 10,000원? 네. 1인당? 네. 그리고 이게 무슨 그냥 마을 저희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예. 예. 옆집이랑 공간이 없이 그런 곳에 한 곳을 체험관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큰 시설도 아니고 하루에 한 명씩 한 가족당 와봤자 이게 4만 얼마가 원, 되겠어. 3만 원. 예,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전혀 뭐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지자체장한테는 뭐 치적이 될 수는 있겠죠. 나는 여기를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그 지금 체험관이라는 집 자체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 생활하고 사시는 분들의 집하고 똑같은 집이다 이 말씀이시죠, 첫째로. 그죠? 외부는 똑같고요. 네. 이게 이제 곶방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른 집들하고 달리 이 안에 화장실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나름.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주거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선 시설 몇 개는 이제 어른들 말씀으로는 우리 집보다 좋아. 근데 저기 내내 문 잠겨져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제 내부는 리모델링을 한 거죠. 싱크대도 좋은 거 갖다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잘 알겠습니다. 그 오늘 결정 난다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은 심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오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동구청 측에서는 계속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구청의 입장을 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어볼 건 물어보고 따질 건 따져보고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중미 작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US 여자 오픈. 이게 골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이 골프를 안 쳐가지고. 예. 근데 US 여자 오픈 소식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21살의 전인지 선수가 US 여자 오픈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마지막 4라운드가 열렸는데요. 이 전인지 선수 버디 7개, 보기 3개로 4언더파를 몰아쳤습니다. 예. 이 합계 8언더파로 이 3라운드 선두였던 양희영 선수를 한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예. 이 전인지 선수 이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상금 랭킹 2위 자격으로 US 여자 오픈에 초청을 받았던 선수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극적인 역전 우승 차지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모두 이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US 여자 오픈은 우리하고는 좀 인연이 많이 있는 대회거든요. 예. 이 98년 박세리 선수가 우승한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로는 모두 7번째로 이 전인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세를 드러냈는데 이 양희영 선수가 2위, 박인비 선수 공동 3위, 유수연 선수 공동 5위에 오르면서 이 탑10 안에 모두 4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예.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확정 지었는데 예. 뭐 기대 이상 거의 금메달 숫자가 2배가량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3위를 목표로 했는데 기대 이상이죠. 뭐 내일 개막합니다. 예. 근데 어제 일찌감치 이 금메달 기준으로 종합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손은재 선수 리듬 체조 금메달 포함해서 금메달 9개를 추가를 했고요. 뭐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어제 기준으로 금메달 44개, 종합성적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 종합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는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2007년에 1위를 차지한 적이 한 번이 있고요. 하계 대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잘했는데 어제 단연 최고의 호재 손현재 선수 아니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손현재 선수. 예. 이 손현재 선수가 어제 이제 개인 종합 둘째 날 경기에서 리본하고 곤봉 경기가 있었는데 예. 리본 18.05점 곤봉 18.350점을 받아서 이 합계 점수로 1위를 차지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이 리듬 체조가 이 유니버시아드 금메달 따내기는 손현재 선수가 처음이고요. 예. 손현재 선수 이제 종목별 결승에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메달을 추가한다면 최대 5관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테니스 기대주 정현 선수도 2관왕에 올랐다고 그러던데. 예, 어제 정현 선수도 남자 단식하고 단체전을 석골하면서 2관왕에 올랐고요. 배드민턴에서도 이 금메달 5개가 쏟아졌는데 이 배드민턴엔 모두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거든요. 예. 이 6개 금메달 모두 우리가 다 따내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치바 롯데에서 뛰는 이대현 선수요. 예. 8경기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고 그러는데 대단해요. 예, 대단하죠. 이대현 선수 어제 이 소프트뱅크전에서 예. 최초 1대1 무사 1루에서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이 1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8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요일 경기고요. 이 토요일 경기에서는 이대훈 선수가 소프트뱅크의 그 이대호 선수하고 맞대결을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맞대결에서 이대호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어제 경기에서는 소프트뱅크가 6대1로 역전승했는데 이대호 선수 3타수 1안타, 이대호 선수가 3타수 1안타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구차. 핫딜 가격 비교. 구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구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구차.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삽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자, 지금 8시 31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 내리는 출근길 속도 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올림픽대로는 고장차 여파까지 받고 있는데요.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 동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전으로도 암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는데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강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한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나마 내부순환로 상황이 좋은 편인데요. 현재 내부순환로는 마장램프부터 성동교까지만 짧게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기름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계속해서 전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 같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요새 쿡방이 대세인데 말이에요. 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순서가 나갔는데요. 획기적인 조회수와 이 엄청난 청취율. 저는 방송을 15년 하면서 처음 느껴본 희열이었습니다. 예, 저도 막 지금 그래서 가슴이 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정치 셰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단했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부담감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갖고 오늘도 한껏 달리시라. 알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그때? 진짜 이런 부담감을 느껴보기 처음이라서요. 그럼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자, 이게 두 분의 힘인데 이번 주에는 이 밥을 먹을 사람들이 좀 많은데 말이에요. 예. 야당에서도 이금 분당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밥을 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이 분당, 그리고 분당의 사정치민주연합이 당사를 분당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정치민주연합이 이 분당에 또 불씨를 막 제공하고 있는 혁신위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예. 자,
이 사무총장도 없애고 최고위도 없애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인선 문제 가지고 이게 파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게 장구치고 북친다 해서 꼭 잔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손님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구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지금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혁신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내부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원이라든가 소위 그 의원들한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직 아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박수를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사정이 이게 혁신에서 내놓는 안건 자체가 메뉴를 새로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리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문제는 식자재 자체의 문제예요. 재료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의 현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재료 자체의 납품업체를 바꿔달라 내지는 우리 좀 다양한 거를 내놓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황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라는 뭐 요리로 치면 고급 도미회 정도죠. 근데 문제는 도미회 밑에 다른 분들 그 계파가 아닌 분들의 대우가 이건 회 받침대를 무채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 안 맞는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는 것은 뭐 사무총장 폐지 좋지만 그럼 사무총장 역할이 아예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니까. 양면서 이제 요리 시작하신 거죠? 요리를 막 자기 다지세요. 다지셔도 돼요. 예. 지금 사실 이제 혁신이라든가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새정치 상황 자체가 밥을 먹은 단계는 아닙니다. 밥을 먹은 체면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에는 밥을 먹을 단계는 아니고 밥보다도 더한 걸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 힘을 낸다 그러면은 뭐 시체 말로 소를 한 마리 잡아먹는들 뭐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산삼을 먹는들 힘이 나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좀 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모르게 문재인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지금 쓰까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스고 덮어 있고 유유자적하는 그런 형태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혁신이도 그런 반론에서 본다 그러면 뭔가 좀 내부의 진정성을 좀 외면한 듯 그러니까 어떤 실적 혁신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아젠다만 자꾸 쏟아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당원 100여 명 정도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하는 그 자체가 혁신의 내용을 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혁신이라는 것이 태동이 되면서 혁신안을 반대하는 진영들은 반혁신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혁신을 찬성하는 속은 또 뭐 그대로 다행이고 이렇게 한다 본다 그러면 혁신위가 분당을 부채질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금 말이에요. 신당, 분당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밥을 누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지금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밥을 드시라고 한다면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오래간만에 듣는 오랜만에 듣는데 사실 왜 이분이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굳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라고 지금 직함을 밝힌 이유는 사실 명실상부한 친노의 좌장격이시잖아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뒤에서 얘기를 해줄 분이 필요한 거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래 이해찬 지금 이사장과 박지원 의원이 반대의 진영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장급이고 두 분이 한 분은 또 노무현 정부 때 총리 또 한 분은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으로 사실 실세 중에 실세부터 아니셨습니까? 어른들이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뭐 밥을 먹을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총장님은. 이 새정치 상황 한 분 두 분이서 밥을 먹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한 6분 정도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회식이네. 떼밥이죠. 그러면 회식의 회식 그거는.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으면 일종의 때로 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당대표 박지원 의원 김한길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해서 또 밥을 먹고 여기에 두 분 정도 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새정치 쪽에서 분은 아니지만은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 이래서 한 6분 정도 같이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이분들은
식탁을 차려놓고 밥상을 놓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 그러면 테마 위에 앉아서 그냥 양푼이 밥을 먹여서 먹을 그런 사이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 식탁이 없으면은 바로 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식당을 일종의 비무장 지도를 해놓고. 근데 뭐 양푼 정도야 뭐 큰 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6분이서 허심탄회하게 식사를 하면서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 밥을 먹는다는 거 이게 밥을 먹어서 잘 먹으면은 진짜 이게 잘 될 텐데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이 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럼 뭘 먹으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올해 저의 코스는 저 일식집이거든요. 일식집. 아까도 이제 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초밥 세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식이 고급 음식이고 초밥에도 분명히 고급 예를 들어서 참치, 뭐 뱃살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란말이도 올라가고 문어, 새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생선도 흰살 생선, 붉은 생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진 게 초밥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양한 밥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나도 추스리질 못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대권을 생각한 문재인 대표의 도미회에만 몰아져 있다 보니까 맛을 못 살리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드시면서 야 우리는 다양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걸 한 세트로 묶어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초밥집 많이 가실 텐데 거기 보면은 아니 회전 초밥집도 이렇게 돌다 보면은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회전 초밥집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세트로 정말 잘 차려진 주방장이 차려놓은 걸 보면서 좀 배우셔야죠.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드시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장님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최정치 상황 자체가 밥을 먹을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이 초밥 같은 이런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더욱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호박죽에다 쑥을 넣고 여기에 반찬을 곁들여서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속이 허할 텐데 그런 거 먹으면. 그래서 뭐 밥보다는 죽이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호박죽이라는 부분이 지금 새정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시체 말로 살찜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있는데 쑥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게 호박죽이요. 이 새살을 뒀는데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생채가 엄청나게 났을 건데. 라디오 동의 보감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다 이게 호박죽이 대표적인 구황식품입니다. 이 구황식품이 뭐냐 그러면은 임진왜란 때 특히 많이 먹었던 식품인데 이 곡식 대신 흉년에 들었을 때 돼지 먹는 서민 음식이거든요. 이 왜 이게 여기서 이제 호박죽이 거론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야당의 역사를 보면은 민주와 비민주와의 대결 구도에서 정말 철저하게 허허벌판에서 생존해 나온 게 민주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태동으로 해서 야당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옛날에 그런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붓기가 너무 많이 부어 있다는 거죠. 이게 호박죽이 붓기 빼는 데는 또 이게 아주 적효입니다. 그래서 이 구황식품을 어렸을 때 배고팠을 때 그때 먹는 음식 그 호박죽 기억도 하고 또 튀기게 돼서 살점도 새로 나올 수 있게 그는 또 붓기도 벗게 그렇게 해서 호박죽을 좀 먹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쑥이 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쑥이 쑥. 그러면 쑥 호박죽이 되는데 쑥은요. 사람이 돼야죠. 곰이 이제 쑥을 먹었다. 이 말씀이시죠. 문재인 당대표가 쑥과 마늘을 먹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쑥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향기도 괜찮지만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지금 본인의 위치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6분이서 이렇게 쑥 호박죽 먹어야 되는데 김치가 꼭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반찬인데 김치가 뭐 생각하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김치라는 게 우리가 흔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있을 때는 귀중한지 몰라도 없을 때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이게 뭐냐? 국민으로 보자는 거죠. 국민을 되돌아보고 서로로 돌아보지 않고 국민을 보면은 김치에 대한 존재 가치를 알 거 아닙니까? 그 김치에 대한 존재 가치를 국민으로 생각하고 밥상을 차려놓고 6명이서 반드시 비무장지대인 식탁을 차려놓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 옛날을 되새기면서 밥을 먹어보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뭐 꼭 이 밥을 먹는다 해서 뭐 이랬던 정이 새록새록 다시 쏟아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기는 힘들죠.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감정은 분명히 밥을 같이 먹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같이 안 먹었을 때보다 한 200배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밥 먹어가지고 밥 먹다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느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게 굉장히 원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왜 목욕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밥 같이 먹는 걸로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용서하고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예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밥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새정치 쪽에서는 이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또는 만날 때 만나더라도 뭔가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새정치 상황은 그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1월 예정되어 있던 강원도 고성의 최고위원 자체도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취소되는 게 왜 취소됐냐 보니까 일정 자체를 통보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이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공당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참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강원도의 최문순 도지사도 참석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이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렇죠. 최고위원회. 근데 최고위원 구성해서 한다. 근데 최고위원들이 그 8시간 약속도 못 잡아 그렇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딴 데 약속 잡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근데 요새 최고위원 중에서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고위원 유승희 최고위원이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지난주에 주승용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을 최고위원으로 지칭을 해야 될지 의원으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선도 지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본인은 계속 안 나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최고위원으로 호칭을 했다가 본인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냥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애매해요. 지금 애매한 게 한두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애매해진 사람 또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러게요. 지금 참 많은 비난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총선에 출마를 하라 말아라고 거론이 되면서 꾸역꾸역 이렇게 사무총장에 올라가신 분이 계시죠. 이분 자체는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게 아니죠. 아니 가만히 계셨는데. 가만히 있는데 왜 딴 사람들이 김한길 안철수 때 이제 통합 안 하면 나는 출마 안 하겠다. 전제 조건이 통합을 안 하면 출마 안 하겠다였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마치 공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최재성 사무총장 말씀하셨죠. 그렇죠. 최재성 사무총장이 꼽혔는데 근데 덜컥 꼽힌 지 한 달 만에 이제 혁신위에서 사무총장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도 참 어떻게 불러야 되죠? 아직은 통과 안 됐으니까 당연히 사무총장 자리에 계시는데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죠. 근데 아픔이 있으신 거죠. 이분도 저는 최지성 사무총장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사무총장 하겠다고 운동하러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분은 사무총장이 딱 됐는데 갑자기 그냥 양쪽에서 난리 피더니 또 가만히 있는데 혁신위에서 사무총장을 폐지하겠대요.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먼저 통보도 받지 못했어요. 아니 그것도 사무총장의 내정이 되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또 비판도 받고. 근데 저는 정치인이시잖아요.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 그 전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물론 아픔은 있지만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유승민 의원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뭐 음식 얘기 또 어차피 하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또 추천해 드릴 만한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뭘까요? 오늘 마침 복날인데 민어 제철 음식. 민어가 원래 이제 임금님께만 올라가는 진상 음식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요. 이 민어가 의외로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가 허한 부분을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요. 지금 아픈 만큼 성숙이 씨 계기가 아닌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진짜 뭐 가만히 있는데 뭐 불출마 선언 얘기가 막 나오고 사무총장 뭐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지켜놓더니 또 막 그러고 좀 있다가 혁신위에서 사무총장 좀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최희성 의원이라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진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화병. 진짜 진짜 화병 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음식보다는 단식을 하셔야 돼요. 단식을 화평이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주위에서 자꾸 나를 흔드느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의지 표명하려고 그러면은 식사하시는 것보다 단식하시고 좀 체중도 좀 줄이시고 몸을 다 단출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이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희성 의원이. 그래서 뭐 굳이 불출마 선언 안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대충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막 그 얘기 저는 그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사무총장도 폐지되고 덕분에 불출마 선언 이런 얘기도 쑥 들어가고 내년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고 첫째로 이제 저는 그 사무총장 말이에요. 사무총장 뭐 폐지한다 이거를 하려면은 최고위하고 좀 얘기를 하든지 누군가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최희성 사무총장 입장에서부터 뭐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내 자리를 없애겠다 그러는데 내 자리를 없애지 말라고 그러기도 힘들고 아니 근데 최소한도 혁신이라도 그 사전에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정치는 세 개 파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친노, 비노, 김상곤파. 이렇게 세 파로 이제 대결 벌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렇죠. 뭐 8할 정도는 진단하는 데 시간이 있는데 왜냐하면 병명 알아야 처방을 하니까 그래서 뭐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 쪽에 혁신이라고 하지만 컨센서스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3차 혁신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최고위원들까지도 회의 일정 고사하고더라도 혁신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필요할 기회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수용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드랜드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뭐 최고위 저는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개파라는 존재가 문제가 된 적은 저는 전 세계 정치사에 없다고 생각해요. 존재 자체가 영국 정당 내에서도 개파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일본 정당 내에서도 개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한국적 개파의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개파의 단일화가 개파의 청산이라고 혹시 혼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혁신위 같은 경우에 나오는 의견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좋다라고 보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가지고 나오느냐의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가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무총장을 그럼 폐지해버리면 여태까지 본부장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5개 본부장. 5개 본부장으로 하면 5개 본부를 지금 상황에서 그냥 5개 본부를 나누면요. 나눠먹기 하자는 것조차도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거 당대표가 다 임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은 추천권 행사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를 최고위도 없어지고 정하자는 건지. 당대표는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럼 누가 하나? 그래서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나? 오픈 프라이머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문이 없는 정치 셰프의 영광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로 이야기하자면은 반찬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반찬만 바꾸면 주 메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 폐지하고 공천 제도를 혁신시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원 소환제라고 이런 것이 격가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새롭고 혁신된 안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야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방금 우리 신 교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어떤 좌표적 설정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개파를 인정하면서 여기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결국 싸움의 원인이 개파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 자체가.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인적 해석이 따라줘야 되고 여기에 컨센서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방만하고 그냥 암만 반찬만 좋은 거 내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 국방하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벌써 다 됐네. 자,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새누리당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불현듯 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의 정치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 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